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임대료를 받는 상상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월 몇백씩, 아니 100만 원이라도 임대료가 들어온다면 내 생활에 아주 큰 보탬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100만 원이라도 임대료를 받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임대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월세 줘야겠다 싶었더니 20억이 넘어버리고요. 안되겠다. 일단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월세 받아야겠다 싶어서 오피스텔을 알아보니까 판교역 근처에 오피스텔 원룸 월세가 90만 원 정도 하네요. 한 달에 90만 원 괜찮네. 그래서 여기를 사볼까 했더니 대략 한 3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내가 90만 원이라는 월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 이건 오피스텔이니까 대출이 무려 70% 나오잖아. 그럼 나한테는 30%만 있으면 되니까 대략 1억 정도만 자본이 있으면 되네? 그런데 난 이것도 없는데? 1억도 없는데? 오늘 영상은 이 1억도 없으신 사회 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로 몇백만 원 모은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학생분들께 바치는 영상입니다. 딱 500만 원만 모으십시오. 학생들도 500만 원은 모을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해서 카푸어 되거나 비트코인 넣어서 다 날리지 마시고 이 500만 원을 아니면 1000만 원을 2000만 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재테크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미래의 건물주가 되실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500만 원을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여러분 500만 원으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소유할 수 없죠. 어디에 5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부동산에는 5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없어요. 아니 그럼 일단 부동산을 소유해야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닌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내 손에 부동산이 있지 않은데 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임대 수익은 창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달리 말하면 내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내 임대 수익을 창출한다. 남의 부동산으로 내 임대료를 받는다. 도대체 이 방법이 뭔지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소유한 부동산 없이 내 집 없이 월세 받는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파티룸 재테크. 오늘의 영상은 이 책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제작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 또한 이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첫 집을 장만하는데 이 재테크 수단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첫 집을 사려면 어쨌든 시드머니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를 하고 그 다음 투자를 하긴 쉽지만 첫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첫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 시드머니를 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당시에는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 월급만으로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했다면 주택 매수가 한 1년 정도는 더 늦었을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 매수가 1년 늦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는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중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방을 월세를 줘서 약 90만 원 정도를 받고 싶어요. 내가 한 3억 정도의 원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거 지금 다 원룸이거든요. 이 원룸 하나를 내가 3억 정도를 주고 매수를 해서 월 90만 원을 받는다. 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또는 이 3억 원을 다 내가 현금으로 지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70%는 2억은 대출을 받고 한 1억 정도만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월세를 90만 원 받겠다. 이 경우에도 월 90만 원을 받지만 이자가 나가죠. 2억을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 2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는 연이율 3%로 계산을 했을 때 연 600만 원이고요. 나누기 12 하면 월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9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데 월 5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나가죠. 그럼 실제로 한 달에 내 손에 떨어지는 이득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이 경우는 내가 1억 원만 투자를 해서 4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1억 투자해서 40만 원. 난 1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긴 어디냐면은 아주대예요. 수원의 아주대학교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 아주대학교 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 우만 현대아파트, 얘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지금 재건축 사업 중이에요. 얘 매매가는 굉장히 비싸지만 월세를 볼게요. 월세가 지금 전용 면적 126, 굉장히 큰 평수죠. 50평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대형 평수 아파트의 월세가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에요. 내가 이 판교의 오피스텔을 사지 않고 이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를 했다고 해봅시다. 이 수원의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를 했다. 이 아파트는 아주대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이 위치에 거주한다면 학교를 다니기가 매우 편리한 입지죠. 얘를 60만 원의 월세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 자본은 얼마 들어갔어요? 1000만 원 들어갔죠? 내 자본 1000만 원 들어갔고 월 60을 내는 거죠. 아니 임대료를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더니 임대료를 내고 있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한 달에 60만 원을 내고 빌리는 이 집은 침실이 4개 있어요. 집이 뭐 전용 면적이 126으로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멀쩡한 침실이 4개가 있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2 침실은 웬만한 원룸보다 커요. 그럼 이런 집에는 대학생들이 이 작은 침실에 1명씩, 이 큰 침실에는 2명씩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6명이 거주하죠? 자, 이 6명에게 내가 다시 월세를 주는 겁니다. 월세를 얼마에 내놓을 거냐? 보니까 대충 이 아주대학교 앞에 조그만 원룸들의 월세 시세가 한 30만 원이에요. 300에 30. 원룸은 독립된 공간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아파트는 이 거실과 주방 등을 공유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침실 자체는 독립이 돼 있어요. 이런 작은 침실은 한 20에 내놓는다고 합시다. 대학생들은 30과 20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 침실 20, 이 침실도 20, 이런 큰 침실은 한 30, 얘도 30. 이렇게 하면 총 하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내가 60만 원의 월세로 계약한 집을 4명에게 나눠주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이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60을 내고 100을 받으면 40만 원의 이득이 남는 거죠. 자, 아니면 여기 20, 여기 20, 여기를 한 명한테 30에 주는 게 아니고 18만원, 18만원에서 2명을 줘요. 여기도 18만원, 18만원에서 2명을 구해요. 그럼 총 6명이죠. 1명, 2명, 3, 4, 다 6명. 이렇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총 수입은 112만원이 되는 거고 내가 60만원을 한 달에 내고 있으니까 112 빼기 60은 52만원. 나한테 한 달에 52만원이 떨어진다. 자, 여러분,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나한테 남는 금액은 52만원 내지 40만원이 남는다. 순수익이 40에서 50 정도가 된다. 자, 이 개념이 바로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소개해드릴 쉐어하우스예요. 집을 쉐어, 나눈다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한다. 내가 쉐어하우스를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의 집을 빌려서 이 남의 집을 다시 빌려줘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게 쉐어하우스예요. 물론 내 집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아파트를 소유한 7억 8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이 귀찮은 과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보통 이 쉐어하우스는 이렇게 내 자본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으로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볼게요. 아까 판교에 3억짜리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월 9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걸 대출을 끼면 2억은 대출, 1억 투자해서 월 40만 원을 받아요. 자, 이 1번이 좋을지 2번이 좋을지는 각자의 판단인데 3번을 볼까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40이에요. 바로 위에 2번에 1억을 투자해서 월 40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아래에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40을 받는다. 투자금은 10분의 1인데 내 손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똑같죠.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원룸을 수십 개 운영하는 자산가라면 이거 나누고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법적인 문제 없이 전입신고 이리저리 했다가 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자본이 아주 적거나 내가 지금 아무 자산이 없어요. 무주택이고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살려다 보니 한도 끝도 없단 말이죠. 아니면 내가 학생이란 말이죠. 학생인데 등록금 정도에 보탤 수 있는 아니면 내 용돈으로 쓸 정도의 돈을 모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1억 대신에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해서 똑같이 월 4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쉐어하우스고 상당히 요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월세를 구해서 그걸 다시 여러 명에게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1억 원이 있어요. 똑같이 1억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씩 10군데 투자를 하면은 40만 원씩 곱하기 10, 월 4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 가지고 오피스텔 한 채를 사면 40만 원이 들어와요. 내가 똑같이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월 400을 버는 게 나을까요? 40을 버는 게 나을까요? 물론 이 사람은 사실 이 월세가 주가 아니고 이건 내가 소유를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소유한 게 아니고 소유를 했기 때문에 이 시세의 상승이 있죠. 그게 메인입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 투자는 시세의 상승은 없어요. 오로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렌트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적으로 얘가 옳은 투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룸이라는 거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재개발되는 빌라 등에 비해서 정말 안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많다면 똑같이 1억 원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자산이 많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둘 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트를 사시든지 건물을 사시든지 다가구 주택을 하나 매수하셔가지고 35세대, 40세대 월세를 주시든지 상가를 매수하시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쉐어하우스다. 지금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많은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지? 법적인 문제는 없나? 이거 집주인과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저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는 건가? 실제 케이스를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참고하셔라. 내 집 없이 월세 받는 쉐어하우스.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쉐어하우스 밑에 있는 에어비앤비예요. 이 에어비앤비는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여러분 해외여행 하실 때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웹사이트고요. 앱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지금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올려놓은 에어비앤비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호텔처럼 되게 많아요. 바르셀로나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 에어비앤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기 방을 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아니면 어떤 호텔이나 호스텔을 이렇게 숙소로서 제공을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1박에 134,822원을 지불하시면 자, 이 콘도 아파트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침실은 3개가 있고 욕실은 1개, 거실이 하나 있겠죠. 주방도 있고 에어컨 세탁기가 있다. 이 집을 여러분이 1박에 13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마치 호텔 같은데 이 에어비앤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거주하는 현지인이 내가 집을 잠시 비울 거라서 내가 방학 때 7월 8월에 어디 해외에 나갔다 올 거라서 그동안 집이 비는데 그 빈 집을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제공하고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부수적인 쏠쏠한 수입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그렇듯이 이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여러 개를 내가 가지고 거의 숙박업 수준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남인데 강남 쪽에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명동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명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 또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거의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싸졌어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기 써있는 가격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겠죠. 내가 명동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면 자, 요런 방 하나, 침실 1개, 욕실 1개 있는 요런 방 하나를 제공하고 하루에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주말엔 8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 끝났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방을 소유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은근히 명동에도 월세가 싼 곳들이 많이 있으면 옛날 건물들은 월세가 되게 싸요. 500에 50만 원이면은 전용 82제곱미터 빌라를 하나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니고 빌리는 겁니다. 월세로. 쉐어하우스랑 똑같죠. 그럼 내가 얘를 50만 원에 월세를 내고 계약을 해서 하루에 7, 8만 원 정도를 받고 숙박업을 해서 한 달 30일 동안 예약이 꽉 찼다. 그럼 7만 원만 계산을 해봐도 210만 원이죠. 내가 50만 원 주고 내가 50만 원의 월세를 주고 렌트를 했는데 수익이 210만 원, 160만 원이 남죠. 수익률이 지금 3배가 넘죠. 이건 이제 한 달 내내 예약이 풀로 찼을 때 얘기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중국인들의 보복 소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몰려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런 업을 하기가 좋은 시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난 직후 한 거의 6개월에서 1년간은 정말로 한 달 내내 이렇게 예약이 꽉 차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확하게 언제 이게 종료가 되고 외국인들의 입국이 자유롭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만큼 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에 좋은 시점은 없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풀로 예약에 차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한 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월세 50만원 내고 나면 한 50만원 남겨먹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할 거고 이 주택이 낡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잘해야 돼요. 외부는 낡았어 또 내부는 싹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이런 전등도 바꾸고 커튼도 치고 소파나 침대도 좋은 거 놓고 하면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하실 때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가보시면은 외부는 진짜 허름한데 수리를 좀 하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안에 들어가면 새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에어비앤비의 성패는 사진이에요.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 사진에 담을 공간들을 잘 꾸며야 됩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좀 없어서 참 힘들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화사한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별건 아닌 그냥 방인데 색감을 그냥 이렇게 흰톤으로 하면 또 좋아 보이거든요. 뭔가 수유역 3분이면 당연히 오래된 건물이죠. 수유역 3분 거리에 이렇게 신축 건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인테리어나 디자인 쪽에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좀 미적 감각이 있으시고 뭐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비앤비 추천합니다. 내가 월세로 빌려서 해볼 수 있다. 뭐 내국인들 대상으로 하실 거면 뭐 여수나 강릉이나 뭐 많죠. 이런 데 정말 싸요. 35만 원이면은 단독주택을 월세로 하나 구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렌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달에 20일만 채워도 90만 원이죠. 코로나 끝나면 1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역량만 있고 좀 예약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 에어비앤비도 좋은 선택이다. 내 자본금은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500만 원 투자해서 내 자본은 500만 원만 투자해서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순수익을 올릴 수 있더라. 이걸 내가 주택을 소유해서 이 임대료를 받으려면 그래도 몇 억은 주고 주택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 100만 원을 위해서는 3억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매수를 해야 이 10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가능한데, 내 월세 보증금 500만 원만 투자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내가 좀 신경은 써야겠죠. 쉐어하우스든 에어비앤비든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냥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그만큼의 순수익을 올리는 것보단 훨씬 효율적이에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하시죠. 에어비앤비도 여러 개 하시고 쉐어하우스도 여러 개 하시고 막 크게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사업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소액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내가 이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에 올인을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대출 캐피탈 껴서 차나 사서 BMW나 끌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제발 그런 생각을 접으시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 라는 거를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파티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있는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첫 집을 살 때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첫 집을 마련하는 게 월급만으로는 너무 어려우니 한번 해보셔라.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냥 내가 주택을 하나 구매해서 월세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노하우, 실제로 운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이 작가님 성함이 보이시나요? 신재 작가님이신데 이런 쪽 사업에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본인의 케이스 또는 주변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노하우,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를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집을 잘 꾸미고 사진을 잘 찍어도 알려지지가 않으면 이게 손님이 안 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또 몇십만 원 벌려고 하는 건데 돈 들이고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무료로 마케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3장에서 다루고 있죠. 제일 궁금한 거,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뭐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더 2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합적인 정보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나 잘못하면은 내 돈만 나가고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 하려면 이런 책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쉐어하우스를 하실 거면 이 쉐어하우스는 한 집을 쪼개서 거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싸게. 그러니까 뭔가 임대료가 크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월세가 비싼 지역이 있어요. 판교처럼 일자리가 지금 급증을 하면서 월세가 굉장히 비싼 곳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뭐 월세가 90만 원, 100만 원 이러잖아요. 원룸 월세가 9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죠. 내가 신입사원인데 판교 쪽에 취직을 했는데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월세를 구하면. 이거 좀 부담되는데? 이렇게 쉐어하우스가 있는데 이건 한 5, 60 정도면은 내가 한 달 살더라. 이 사회초년생한테는 100만 원과 50만 원은 큰 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5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안 내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뉴욕 맨하탄 같은 데서 살다 오신 분들,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쉐어하우스에 거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에 5명, 7명, 10명까지 삽니다. 아파트 하나에. 이 아파트 하나를 거실까지 쪼개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실과 주방은 공유를 하는데 이 맨하탄은 워낙에 땅이 없다 보니까 이걸 쪼개서 방도 쪼개고 거실도 쪼개고 다 쪼개서 내 연역은 거실이 한 귀퉁이고 월세는 100만 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 거실이 한 귀퉁이를 쓰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땅값이 비싸고 월세가 비싼 곳들은 이런 쉐어하우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이거를 통째로, 이 아파트를 통째로 월세를 주는 것보다 쪼개서 임대를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테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교뿐만 아니라 뭐 강남, 뭐 삼성,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제일 많은 곳들, 뭐 일지로, 뭐 종각 이런 곳들은 다 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이 월세가 비싼 곳들의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해볼만 하다. 또는 월세를 제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한테는 25만원과 30만원도 큰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하면 또 좋아요.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 좀 싸게 제공을 해서 여러 명을 받는 거죠. 뭐 홍대나 뭐 신촌, 해와, 뭐 고려대에 있는 안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오만동이나 이런 곳들의 뭐 아파트나 빌라 등을 내가 월세로 빌려서 다시 배분을 해주는 쉐어하우스는 이런 곳들에서 하면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에어비앤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는 내가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녀야 돼서 여기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여행객이죠. 그런 분들께 제공할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여야 돼요. 관광지.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은 뭐 이태원이나 강남, 오빠 강남 스타일, 홍대. 홍대는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강남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북촌, 한옥마을 이런 데 좋아하죠. 뭐 기타 여러 군데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홍대나 강남 같은 곳들은 쉐어하우스도 할 수 있고 에어비앤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학기 중에는 쉐어하우스로 학기 단위로 한 학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은 대학생들이 이 쉐어하우스에 잘 안 들어오겠죠. 뭐 들어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방학이 되면. 방학 때는 또 이제 여행 성수기 아니에요. 학기 중에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다가 방학 때는 또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하고, 또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되면 다시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특히 홍대, 신촌 이런 곳들.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은 이 책의 4장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죠? 다 사실이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관심만 가지고 내가 좀 신경만 써주면 가능해요. 근데 또 뭐 내 자산이 10억인데 이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분들은 자산의 증식을 더 메인으로 하는 투자를 하시고요. 내 자본이 매우 적은 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소소한 투자를 해서 첫 집을 사는데 좀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아까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지금 누르시고요. 구독을 하셔야 부자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